반갑습니다. 오늘은 인생 이야기, 삶에 대한 수다 두 번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올려봤어요, 영상을. 조회수를 열심히 봤는데 생각보다는 재밌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서 관심 있는 사람들만 볼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좀 많이 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장례를 하다 보면 그 집안의 가족사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옛날 우스갯소리로 그러지만 할머니가 둘이야, 어떤 분한테 인사를 해야 될지 몰라,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어떤 집 가보면 엄마가 재혼해서 온 새엄마야, 아들이 이쪽 저쪽 이렇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굳이 알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상주님들마다 각자 오셔서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안 하고 싶은데 안 해도 될까요? 아버지 엄마랑 합장을 못 해요. 알고 보면 몇십 년 동안 자기들을 키워줬는데 이 어머니가 호적이 없는 경우. 예전에는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분이 소개를 시켜줘서 장례식장에 갔어요. 싸우는 소리가 장례식장 입구부터 들리더라고요. 들어가서 장례식장 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분들 왜 그래요? 그랬더니 팀장님 상담하시러 오신 거죠? 물어보시길래 네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팀장님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왜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부인과 전에 있었던 부인의 아들, 딸,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이시죠. 이분하고 그분의 아들하고 싸우고 있었어요. 내용인 즉슨 아버지가 아들, 딸 하나씩을 낳고 나와서 바람이 난 새 와이프하고 살고 있었는데 아부셔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첫 번째 부인한테 있던 아들, 딸한테는 연락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대요. 그래서 이 아들, 딸은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도 장례 같이 치르고 싶다. 두 번째 부인은 니들은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자격이 없으니 얼른 가라. 그러면서 거기서 싸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부모가 자식한테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정리를 잘해야 되는구나. 교통정리가 안 돼 있어요. 네. 이를테면 아버지가 부인이 둘인데 교통정리를 안 하고 가시면 재산 문제도 생기고 호적 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 최소의 도리는 호적 정리를 좀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내가 죽기 전에 교통 정리를 해줘야 자식들도 머리 아프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뭐 삶에 대한 얘기인데 사랑으로 그런 과정이 좀 화목하게 이렇게 잘 살았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뭐 부인이 두 분이시면 화목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겠죠. 사는 과정에서도 화목하지 않고 뭐 이랬으면 장례 치르는 기간 동안에 그 묘한 그게 있어요. 그 가족들 간의 신경전, 싸움. 조목액이 없는데 가족들끼리 아침에 이렇게 식사하시는 거 보면 같이 안 드세요. 다 따로 각자 상을 여러 번 차려. 얘기를 안 하시고 저한테 이렇게 뭐 상담하러 오시는 가족분들이 하나씩 얘기하시고 다른 가족이 또 와서 물어보고 또 각자 상담해요. 각자. 그 이제 똑같은 말을 한 5-6번씩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녹음을 해서 저기다 틀어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비일비재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안 맞아서 이혼할 수도 있어요. 내일 모레가 명절인데 명절 때 만난 분이었습니다. 미망인시라고 그래서 통화하고 명절 때라 하루 지나서 이제 상가를 차리신다고 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분이 저는 미망인이 아니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미망인이라고 저는 알고 갔는데 들어보니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남편의 재산이 첫 번째로 애들한테 가는 게 맞죠? 이러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기가 죽도록 고생하면서 시부모랑 같이 남편이랑 일꾼처럼 일만 하다가 식당 운영을 하면서 일만 하다가 살다 너무 힘들어서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이혼을 하셨대요. 자식을 두고 혼자 나가서 사셨는데 이 남편이 딸보다 어린 외국인 여자분하고 재혼을 했어. 살았는데 6개월 만에 이 여자분이 가셨대요. 뭐 이혼을 하셨는지 뭐인지 오늘 가셨대요. 그러고 나서 혼자 식당 하면서 아버지 엄마하고 사셨겠죠. 한 건물에 1층엔 식당, 2층엔 요 남편분, 그다음에 3층엔 여동생이 살았대요. 그러면 가족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에 한 번은 얼굴 볼만한데 식당이 쉬었는지 이분이 며칠 동안 얼굴을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상한 냄새도 나고 그래서 여동생이 집을 들어가 봤더니 겨울이었잖아요. 보일러가 틀어진 상태에서 심장마비를 일으키셔서 혼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며칠 지나서 밝혀나신 거지.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사인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부검을 합니다. 부검이라는 거는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판단했을 때 해야 된다 하면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었는데, 그래서 이 부인이 현재의 부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남편분이 재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식제에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례 주관하고 재산 정리해서 애들한테 주려고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재산에 관심이 많아서 그거를 가져갈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대요. 3일 내내 되게 불편했습니다. 현재 가족이 아닌 옛 며느리, 시부모, 시누이, 그리고 딸들이 입관 보고 나오더니 엄마 그 냄새가 무슨 냄새인지 알 것 같아. 시신이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시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냄새들이 납니다. 근데 자식들이 몰랐던 거예요. 집에 가봤더니 나는 냄새가 있었는데 아버지 입관 보고 나서 아, 그 냄새가 이 냄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지도 않지만 애들이 아버지가 죽었는데 별로 슬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혼자 사시다 돌아가신 이 아버지가 과연 자식한테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자식들이 저렇게 슬퍼하지 않고 입관 끝나고 한다는 말이 아, 그 냄새가 이 냄새야. 첫 번째 부인의 자제 재혼했던 부인이 6개월 만에 갔으니까 자식은 없고, 제가 듣기로는 도망갔다고. 이제 남편의 이제 아버지에 의해서 버려지고 어머니가 사랑받지 못하고 가족 그 자식들도 행복하지 않으면 입관실에서 봤을 때 이 고인의 죽음을 자식들이 슬퍼하지를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정이 없으니까, 애정이 없으니까, 사랑을 하지 않고 섭섭하니까, 아니 그런 가정에서 보이니까 입관에 대해서 눈물 흘리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고 빨리 나가시려고 그러고 끝내려고 그러고. 그래서 그 집 보면서도 교통정리 잘해야 되는 거야. 잘해야죠. 잘해야 돼. 자식한테 죽어서라도 대우를 받으시고 싶으시면 교통정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돌아가셔도 재직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데도 있었어요. 이 집은 어머니가 새로 시집을 오셔서 자식을 안 낳고 오남매를 친엄마처럼 키우셨대요. 그런 다른 사례죠. 예. 근데 그 집은 정반대였습니다. 자식들이 너무 슬퍼하고 아파했어요. 자기 친엄마가 아니지만 자기 엄마처럼 자기를 키워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집은 속사정 모르면 진짜 자기 엄마 돌아가신 줄 알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근데 마음 아팠던 건 이분이 호적을 안 올리시고 아버지 부인으로는 살았을 때 호적에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되게 슬퍼했어요. 아버지가 유공자시라 호구왕가 계시는데 엄마가 따라갈 수 없어서. 근데 그 호적 정리도 잘해 주셨으면 엄마가 아버지 옆으로 가셨을 텐데. 그래서 엄마는 다른 데다 모셨어요. 그래서 아, 호적 정리, 가족관계 정리를 이렇게든 저렇게든 잘해야 되지 않을까. 살아계실 때. 예, 잘하셔야, 살아있을 때 잘해놔야 자식이 고생을 안 할 것 같아요. 고생은 그런 고생은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살아계실 때도 그렇고 돌아가셔가지고 일 처리하는 거는 뭐 고생도 아닌데 살아계실 때 가족들이 이제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그렇지. 그리고 대부분 가족사가 복잡하면 외롭고 힘들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고독사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 지인인데 황혼 이혼을 하셨어요. 부인이 준비했다는 듯이 이혼하자고 해서 이혼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혼을 하시다 보니까 재산도 없고 뭐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다 뺏겼어요. 그래서 혼자 고시원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결국은 자살하셨어. 그 얘기 듣고 우리는 욕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이 착하고 좋은 분이셨거든. 근데 이제 이 부인이 못된 거죠. 자식들하고 한편 먹고 아버지를 내쫓았으니까. 그래서 아, 이게 가족 관계나 이런 게 참 서로의 처신을 잘해야 되는구나. 명절이 다가오니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명절 특집이에요? 이 고독사, 새로 재혼했다 혼자 돌아가신, 재산 때문에 전 마누라가 장례 치러 오신 분, 이분도 명절 때 만났고요. 그리고 혼자 고시원에서 자살하신 분도 명절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명절이 다가오면 사람 마음이 더 이제 센치해지고. 지난번 얘기도 사실 신년 그렇죠. 그 얘기인데 우울했죠. 그래서 아, 명절이 다가오니까 가족관계 정리 잘해서 명절 때 혼자 있지 말고 외롭게 잘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사람이 혼자 있으면 우울하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쁜 생각을 하게 돼요. 순간순간. 그런 생각을 안 하려면 주위에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가족들한테 좀 잘하고 한 번이라도 더 인사를 하고 그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제가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잘 못해요. 나는 못해. 사람은 다 잘 못합니다.
그래도 명절 때니까 한 번 더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살아생전에 가족들한테 잘하고 서로 사랑 나누고 그리고 호적 정리, 교통 정리 잘하자. 이게 오늘의 주제였습니다. 자, 그 명절입니다. 이제 구정 하루 이틀 전인데 일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영상 찍어보고 이렇게 가족들 간에 좋은 관계 유지하시라, 서로 행복하게 사시라, 사랑하면 사시라, 그런 의미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